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9명 오시게 됐는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다 놀러 가신 것 같아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오신 분한테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동우 강사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알렉스라고, 알렉 선생님이라고 T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원국제중에 2학년 3학년 내신에 대해서 강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스터디 브릭스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수요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토요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질문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근데 그 학생들 내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미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또 이렇게 초등부에서도 오시고 또 중학교 1학년 아직 그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그분들의 또 이해도 돕기 위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쉽게 기초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국제중 2학년 3학년 내신의 특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3년치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지문이라도 좀 확실히 이해하면 1등급은 가능합니다. A등급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주 잘하는 친구도 그러니까 중학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사고력 훈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뇌구조가 바뀌잖아요. 중학생들을 사춘기 맞이하면서. 그래서 그게 조금 성숙되는 학생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한 학생들이 암기 잘하고 문장 다 외워버리고 다 문법 잘해도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사이기도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두 번째 부분은 영작인데요. 영작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4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학기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만약에 그 국제중에서 영작을 안 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없애야 된다는데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주관식이나 서술형이 더 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작 실력은 꾸준히 습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영작 실력은 간단한 언어라도 나중에 뒤에 영작 문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어휘라도 명확히 알고 문법적인 기본적인 틀 그걸 학생들이 완벽히 이해한다면은 쉬운 문장을 쉬운 언어로 쉬운 문장 구조를 짤 수 있는 거는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특징은 뭐냐면 이제 국정교과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비상교재를 쓰고 있는데 부교재 비중이 90% 이상에서 거기서 나옵니다. 뒤에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교재가 다른 고등학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바로 전에 고등학교를 맡아서 했었는데 부교재가 대부분 한국 교과서입니다. 한국 자서이기 때문에 뭐 EBS든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유명한 학원에서 발행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한글로 다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대원국제중은 전부 다 부교재가 원서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가지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제도 갔다 오고 그러지만 그 서점에 자주 가가지고 요즘에 추세되는 그 교재나 원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대원국제중은 그리고 그 좀 전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재의 그 내용 질이 상당히 일반 그 교재하고 다른 차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의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보통 고등학교에서도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한 문단 한 6, 7, 8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어진 하나의 지문에 국한되어 있는데 국제중은 적어도 50개, 60개 문장을 거기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그 리딩 한 파트가 그러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 이해가 없이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출제 범위와 비중을 말씀드리면 교과서 보통 비상에서 비상교과서 2개에서 2과가 정도 나옵니다. 두 문항입니다. 자, 두 문항인데요. 일반 중학교에서 만약에 비상 2개 한다면 한 달 가지고 커리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제중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두 문제 가지고 하루 시간 쓰는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비상이나 이런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미리 학생들이 집에서 혹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듣게끔 하는 것이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교재입니다. 자, 올해의 부교재는 Reading Explorer 4고요. 이건 3학년 기준이고 기본적으로 2학년은 아마 Explorer 3를 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문항수는 여기서 전체 30문항에서 28문항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부교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교재가 매년 바뀌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자습서, 참고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제중을 담당하는 강사님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을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뒷부분에 또 나가게 되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보고, 자, 내용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휘와 문법이 평균적으로 계속 학기별로 좀 바뀌긴 하는데 7, 8문항이 나오고 어휘는 주로 영영문입니다. 영영문항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아주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수능 정도의 문법, 그러니까 수능의 문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초적인 문법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해력 부분에서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법 부분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도 2문제 혹은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올 1월에는 아마 이번 중간고사의 문법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3문제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기별로 그 담당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디다 방점을 두는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유형을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선생님 당연히 깊이 분석을 하고 이 선생님은 이번 선생님은 이런 부분에 많이 중요성을 두시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험 출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 8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결국에는 22, 23문항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깊이는 사고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반 강의식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질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또 그 인원이 많은 수업을 하게 되면 질문하는 것이 민폐가 되고 학생들 눈치가 청소년기에 되게 눈치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엉뚱한 질문하면 누가 키리키리 웃으면은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중은 질문하고 대화하고 디베이트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충분히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대답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형 국제중의 내신 문제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계속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제가 직접 일주일에 2번 정도 아까 토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은 기본적인 리딩 강의가 전체적으로 부교재 범위가 4개 리딩입니다. 그 리딩이 하나에 50문장씩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서 한 200문장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깊이 있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지문이 오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본인의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너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학교에서 틀렸다고 그러면은 넌 집요하게 선생님하고 토론을 해봐야 된다. 왜 이게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출제를 어떻게 내시냐면 그 근거를 지문 속에 다 남겨뒀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놓는 것이 국제중에 내신을 대비하는 거면서 동시에 수능을 대비하는 겁니다. 수능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으면서는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를 항상 남겨놓습니다. 그걸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냐? 평소에 선생님하고 인터랙션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든 간에 이거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네? 이럴 때 여기서 질문이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건가? 근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대답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교과서에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렇게 써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살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100점이 나오느냐 한두 개 틀리느냐 이 문제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고등학교에 내신 문제 유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특이점은 추론 문제입니다. 좀 국제 중에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추론이라는 개념을 자꾸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라는 게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 깊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초등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내신 기간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자극을 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고 자꾸 본인이 틀린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빵꾸 나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그 작업이 그 내신 기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의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면 그 도대체 중학교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3학년 내용하고 중학교 2학년 내용하고 아주 크게 확 어렵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이긴 한데 심리학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이 조금 힘들어도 평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중학교 2학년 늦지 않았으면 학교에서 권장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의 그 모의고사 지문 내용이 심리학 그리고 과학 중에 그 생태에 관련된 거, 환경에 관련된 거, IT에 관련된 거 지금 중학교 때 책 안 읽어놓으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 지문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맡아봤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길게는 수능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께서도 학습에 대해서 지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Backs and fronts are different. The front of the body is associated with our conscious self, the one we think about and show to others. The back, which is hidden from us, most of the time is associated with our unconscious self. That is, the things we hide from both ourselves and others. Many times we don't want to think about or show emotions such as anger and fear, and we tend to store these feelings in the back. 자, 이런 문장입니다. 자, 길게 돼 있는데 제가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내용 요약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앞모습에는 본인의 의식 세계를 보여주고 뒷모습에는 감추고 싶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를 보여준다는 내용 요약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이 뭐지? 의식이 뭐지? 이런 부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선생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식입니까? 무의식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확히 이 내용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다행히 어느 정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심리학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요. According to the passage above, which two options below can be inferred? inferred라는 게 이게 추론입니다. 자, 이 지문을 읽고 두 가지 부분, 어떤 두 가지 답안이 추론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학생들이 이 내용에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자, 보통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요, 짧으면 보통 한 줄로 끝납니다. 지문 내용이. 그리고 다 한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어 수준이 거의 고등 단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단어 말씀 잠깐 드리면은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만 공부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요즘에 고등학교도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지문 밖에서 있는 단어들도 어느 정도 그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거기서 막 어휘 문제에서 많이 킬러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본문은 어느 정도 암기를 하라고 시킵니다. 왜 암기를 하라고 시키냐면 자꾸 고등학교 비교해서 죄송한데 고등학교 범위는요. 지문수가 많은 학교는 적은 학교는 50개, 많은 학교는 80개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고가 그래요. 일반고. 자, 근데 그거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좀 괴물 같은 친구는 그것도 다 외워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국제중은 200문장이면 해볼만 합니다. 그걸 왜 해야 되냐면 본인이 문법적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문장을 외워버리면 자연스럽게 영작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단어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어 시험 안 봐도 됩니다. 문법 그냥 어느 정도 영작을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 문장을 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 친구라면 그 시간에 다른 단어 외우고 다른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지문의 선택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나 내신 것만 알면 돼 이렇게 되면은 90점 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People are now always completely aware of. aware of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they are emotional or psychological. psychological 물론 대부분 학생은 알겠지만 이런 좀 고등 단어들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정답이 3번인데 We may expect people who move their limbs. 자, limbs라는 단어는 우리 수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단어도 사실 어렵습니다. In certain ways to have personalities that match their actions.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어떤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읽는 학생들은 expect이라는 동사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투부 동사가 들어온다는 걸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학생들은 선택지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지문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학생들이 그냥 지문만 또 달려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독해력이 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제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선택지에다가 많은 단어들을 어려운 단어들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지문은 당연히 어느 정도 안다고 봅니다. 지문수가 많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많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더 관심 있으면 국제중에 3학년까지는 지문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설명 들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고 선택지를 내가 읽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나 이렇게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강구하는 경우에는 조금 미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문제로서 가장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고등학교도 요즘엔 일반고는 다른 특목고도 있겠지만 일반고 대부분 학교들이 요즘엔 추세가 더 점점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술형에서요. 무슨 얘기냐면 서답형이라면 한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한 문장 완성하게 시키는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점점 지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게도. 자, 근데 국제중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중 기본적으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세 문장 정도는 본인이 쓸 수 있는 실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hich would you prefer a loud social gathering with lots of people or quiet dinner with a few close friends? Write a short paragraph, explain your answer.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모임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친구들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 선호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라는 겁니다. 의견을 쓰라는 개념은 학교들이 출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문장 구성을 잘 짜고 있느냐, 규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에서는 Your answer must be at least 3 sentences. 문장 개수 3개 이상을 해야 된다. 5개 넘어가면 안 된다. 자, 이런 개념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전부 다 감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앞에 첫 문장 대문자 써라. 마지막 피리어드
찍어라 이 부분입니다. 근데 학생들 영작 시켜보고 제가 첨삭을 해보면 의외로 앞에 대문자 안 쓰고 들어가는 친구들 있고요, 점 안 찍는 친구들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사절에 앞에 들어갈 때는 콤마 찍고 주절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까먹는 친구 있고요, 주절이 들어가고 뒤에 부사절 때 봤을 때는 콤마 찍지 말아야 되는데 찍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완벽히 이해하고 영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Your essay must give at least 2 reasons. 자, 그리고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자신 의견에 대해 근거를 2가지 이상을 써라. 그래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측면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연습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핵심이 될 만한 그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계속 그런 걸 연습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서답형이 이게 가장 어려운 패턴의 서술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되는 문장을 본문에서 똑같이 쓰세요.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똑같이 안 쓰면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객관식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는 영작 실력이 안 돼가지고는 5점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하나 틀려도 A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술형 문제도 다 맞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뭐 말씀드린 대로 네 단어 연속적으로 쓰지 말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무관한 대답 쓰면 0점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범 다음을 제시를 하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d prefer a quiet dinner with a few close friends first. I can have deeper conversations and truly connect with people in a calm setting. Second, I feel. 자, 이 두 번째 하나, 둘,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구성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Second, I feel less tired and more comfortable when there is not too much noise or stimulation. In a quiet dinner, I can enjoy the food and the company without feeling overwhelmed. 자, 이 문장 구성이 아주 깔끔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 교과서에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물론 단어가 몇몇은 조금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이 정도 부분은 학생들이 연습만 열심히 하면은 막 복잡해가지고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단어로 명확히 문법에 맞춰서 쓰면 문장 1형식, 2형식, 3형식 딱딱딱 들어맞게끔만 연습이 된다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끌벅적한 모임 선언은 마찬가지로 I would rather go to a loud social gathering with lots of people. One reason is that I like meeting new people and making more friends. Also, I enjoy dancing and music, which makes the atmosphere more exciting. Such events give me energy and help me forget about stress for a while. 자,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장을 구성해 본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의 차이고, 또 학교에서 이런 연습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쫓아간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국제중 내신 대비 전략 및 비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말씀드리고, 혹시 내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내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모호한 분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우리 애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조금 열심히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강의 잘 쫓아오고 하면.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중 내신 대비 전략인데요. 자, 내신 기간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기간에 뭘 해야 되냐면 본문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이 제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시간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본문은 최대한 암기하자,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어휘력하고 또 영장력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마음만 조금 잡으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학교 때 좀 괴롭더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외우고 저도 뭐 운동하거나 혼자 있을 때 문장 암기합니다. 그러면 그건 처음에는 외워지는데 두 번째 외울 때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문법적으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 맞나 틀리나? 이 단어 내가 안 하면서 들어가면은 문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많은 좋은 그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암기하러 시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만약에 오기가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동영상을 수요일날 올려줘서 그거를 학교에서 보든 아니 집에서 보든 그걸 수업을 듣고 그 동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혹은 화장실에 있으면서 자꾸 암기를 해보고 본문을 리뷰를 해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설프더라도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시험장에 딱 가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이거 이렇게 쉽지? 이런 애들인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때 내가 그때 맞췄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내신 기간이 한 달이 넘기 때문에 그 한 달 이상이 되는 시간에 초반에 배우고 다 까먹습니다. 근데 앞에 조금 외우는 친구들은 뒤로 가면은 문장들이 갈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암기 과목에도 자신감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하고, 제가 모범을 보여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암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일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별 핵심 유지 영작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패러그래프가 바뀔 때마다 이 패러그래프는 작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요약시킵니다. 예, 그 요약해봐라. 하다 보고 나중에 영작해봐라. 너가 생각한 한글로 쓴 걸 다시 영작으로 바꿔봐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한 문단을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문장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좁혀가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작을 하고 이 문장을 요약하는 연습들은 고등학교 가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도 지문이 길어질 경우에 이게 도대체 빠른 시간 안에 눈으로 촥 봐가지고 1분 안에 그 핵심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거는 중학교 때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막 시키는 것이 제가 단락별 핵심 요지 연장하기, 자,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 매주 1회 풀면서 감익히기. 근데 제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토요일날은 주로 학생들이 본인이 자습해온 걸 가지고 토요일날 수업 때는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합니다. 학교에서 내는 그 시험 유형 그대로 제가 유형해서 지문이 예를 들어서 리딩 1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신 기간이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최소한 한 주에 토요일날 수업 때는 2개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됩니다. 유형을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직접 모의고사 때 그때도 마찬가지 2개 정도는 풀어봐야 됩니다. 일단 리딩 1, 2, 3, 4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2번 정도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주로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걸 하고 본인이 왜 틀렸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본인이 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대답을 해주면서 혹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피드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주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신 기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비내신 기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내신 기간은 제가 뭐 학생들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내신 기간에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내신 기간에 당황해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말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서 마지막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이 멘붕이 옵니다. 뭐 잘 경험하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영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많이 해놔야 되고, 그게 평소에 비내신 기간에 어느 정도 공부량을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내신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살짝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중문 그리고 단문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것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을 보고 탭스에 조금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고 안 조금 낮출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탭스 300 정도면은 중학교 학생들이 풀어보게 되면 고등학교에도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의 모의고사도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본인이 지금 학습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문법인데요. 문법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내신 기간 때 문법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기존에는 제가 고등학생을 상대로도 한 30분 정도는 해봤는데 그게 자꾸 끊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막 몰려있을 때는 문법 수업을 한 보름 남겨놓고 문법 수업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학생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법은 평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조금 문법이 약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중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반값으로 해가지고 또 조금 강제로 해도 본인이 필요한 학생들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인문 문법인데 이 부분은 조금